이틀 연속 10% 이상이 빠졌죠. 합쳐갖고. 왜 그럴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대표님. 다현씨 왔어? 컨디션 안 좋으세요?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튜버니까, 제가 사실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영상에서 유튜버니까 매일 밝은 목소리로 즐거운 말투로 웃는 표정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또 저도 사람인지라 제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말씀을 안 드리면은 평상시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오늘 약간 방송이 평상시랑 똑같이 안 될 것 같아갖고 힘이 들면 표정이 힘든 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오해하실까봐 일단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낮은 말투로 무표정한 얼굴로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지수는 오늘 딱 2,500에 걸렸어요. 2,508.05포인트 마감, 0.33% 하락 마감했고요. 일단은 하락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라는 말을 7월 이후에 많이 썼는데요. 하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양선 마감이기 때문이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2,500을 또 회복하고 마감해서 그것도 또 기분 좋고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하락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0.33% 하락, 2,508포인트 마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의 기간이 7월 4일을 안 깨고 2달, 3달, 4달 지나갈수록, 그리고 지수도 2,400 가까이 안 가고 2,500, 600, 700 정도에서 한 3달 이상 4개월, 5개월 지나가면 저 7월 4일의 저점이 역사적 저점이 돼서 다시 고점 갱신을 향해서 가락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7월 초 요때 갔다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할 때잖아요. 그리고 여러 유튜브 채널 나오고 제가 부산 강의를 아마 7월 초에 저 때 했을 텐데, 계속 똑같은 논리를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래로 10%, 위로 100%면 어디에 베팅을 하실 겁니까? 떨어져도 저는 급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장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 때 7월 4일이 진짜 저점이었다면 앞으로의 기대 수익은 굉장히 커지겠죠.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진행 중이고요.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0.16% 빠졌고 826포인트 마감했고 역시 양선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양선 마감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먹여 살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의 영향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영향도 높고 지수에 대한 영향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면 다른 게 많이 마이너스더라도 잘 버티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하락 종목이 특히 코스피 200에서는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82% 상승하면서 61,500원, 6만원 안착 과정을 아주 착실히 잘 거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거래소 지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거래소 지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으면 7월 4일이 저점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어요. 세뇌시키고 싶어. 그게 100%다가 아니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앵무새 같은 이론들이 뭐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야.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와. 무조건 주식은 떨어져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금리 인상하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하고 물가가 잡힌다면 경기가 어느 정도는 위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물가가 잡힌다면 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결국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고 그 다음은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GDP를 올리는 그러한 경제의 흐름들은 제가 주식을 20년 하면서 늘 있었던 움직임들이에요. 제 기억에, 제가 20년을 했던 제 기억에 가장 큰 위기는 IMF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 사태, 이랬던 것들이었지 금리 인상이 위기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만 갖고는 그렇게 큰 급락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1월의 급락과 6월의 급락이 어느 정도 중간 급락이거든요. 작년 7월 이후부터 1년 동안 지금 한 30% 조정 받았으면 중간 하락 조정 나온 거거든요. 큰 하락, 막 반토막 나는 하락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잘 버텼고, 제가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두 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는 삼성전자가 잘 버텼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그룹주의 서로 다른 움직임인데요. 현대차 그룹주는 지금 며칠 동안 박살났습니다. 근데 하나그룹주는 몇 주 동안 굉장히 좋아져요.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 그룹주의 시총 제일 높은 게 뭘까?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차가 제일 높습니다. 다현이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 현대차가 시총이 제일 높은데 오늘 2%, 어제도 3% 빠지고 오늘도 2%, 이틀 연속 빠졌어요. 기아, 역시 기아도 어제 크게 빠지더니 오늘 또 빠졌습니다. 현대모비스 엊그저께 한 3% 빠지고 어제 좀 버티더니 오늘 또 3% 빠졌어요. 얘네가 다냐? 아니에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찍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는 4.8%가 빠졌어요. 오늘 하루에만.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6%가 빠졌어요. 어제는 몇 %가 빠졌냐면 5%가 빠졌어요. 이틀 연속 10% 이상이 빠졌죠. 합쳐갖고. 왜 그럴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기업 분할한다며. 그것도 물적 분할.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공시는 그렇게 났잖아요. 재공시하겠다, 확정되면.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악재로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똑똑하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그룹주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2달 전부터. 그 그룹 발표 나기 전부터. 근데 하나그룹에서는 그룹 발표가 어떻게 났죠? 지금 현대는 쪼개겠다. 그것도 인적 분할도 아니고 물적 분할로 공시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하나는 그룹 발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겠다가 아니고 합치겠다. 어떻게 합쳐요? 굵직굵직하게 우리는 에너지 산업과 방산업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대장주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이 대장주죠. 주가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 오늘 보합 마감을 했지만 지금 거의 한 달 가깝게 3만 2, 3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5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지수 소폭 하락한 날 3%가 오르면서 얘도 역시 4만원대 초반에서 한 7만원까지 얘도 역시 50% 이상이 한 60%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강증시황에서도 썼지만 그룹이 계속 그룹 청사진을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비전이 시장에서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주식시장은 결국은 민주주의랑 똑같아요. 선거 민주주의랑. 우리가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을 건지 또는 대통령을 누구를 뽑는 건지 우리 손으로 뽑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에서도 한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한테 이쁨을 받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 이 예산 안 되겠어. 지금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바로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하나그룹주들은 제대로 이 판을 읽은 거예요. 왜? 성장산업인 우주항공 또는 태양광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현대는 사실은 이런 걸 해야죠. 우리는 자율주행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청사진을 발표를 하든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태양광하고 우주항공에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그룹주 내에 하나솔루션, 우주항공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개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 이렇게 좀 주주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 회사들이 잘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대형주에서 오늘 특징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잘 버텼다. 지수 대비. 현대차 그룹주 오늘 어제 그저께 오늘 3일 동안 박살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그룹주는 잘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주식 투자자로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대글로비스랑 현대오토에버 이런 게 4%, 6%씩 빠질 일이냐고요. 근데 시장에서 빠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쟤네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오늘 이 정도까지가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였고요. 거래 대금에서 삼성전자 1조 가깝게 좀 거래 오늘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오늘 거래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1조 가깝게 나오면서 1.82% 상승했고요. 박셀바이오, 제가 박세다바이오라고 하는데 박세다바이오가 3,800억 거래되면서 오늘 또 4% 올랐고, 현대차 이틀 연속 빠지면서 거래가 쓰는, 제가 빠질 때 거래 쓰는 게 안 좋다 그래요. 오를 때 거래가 늘어나야지 빠질 때 거래가 늘어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현대차 그룹주는 어쨌든 그냥 안 좋은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룹주가 이렇게 한 번에 빠지면 그룹 차원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주식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 지금 3일 동안 빠지는 걸 보면서 주주들은 무슨 죄야? 저도 사실 현대차 그룹주에서 애착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장 좋을 땐 기아차가 더 세요. 요즘에 현대모비스가 더 세요. 이런 분석도 많이 했었고, 자율주행으로 간다면 그래도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그룹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지금 요즘 시장에서의 반응은 썰렁한 거죠. 자, 그 다음 서울옥션이 16% 상승하면서 역시 거래가 좀 섰네요. 4천억짜리가 2천억이나 거래됐습니다. 공구음원이 8%,
세빛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세빛캠 오늘 8% 오르면서, 죄송합니다. 9% 오르면서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쳤어요. 그럼 세빛캠은 뭐라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의 성장성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장중시장에서도 그렇고 마감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럼 세빛캠 보면 뭘 또 보면 된다고요? 성일하이텍 오늘 3% 올랐고 얘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모화학 최근 한 달 동안 좋았죠. 그리고 에코프로 최근 한 달 동안 좋았죠. 이게 바로 테마주를 분석하는 이유라고요. 세빛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코스모화학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폐배터리라는 하나의 소재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 이게 테마예요. 테마가 나쁜 건가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것들이 요즘 현대차 그룹주의 악재로, 악재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잖아요.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테마주예요. 현대차 그룹 테마주.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그룹 테마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테마주 매매를 하냐? 너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주식을 되게 공감 능력이나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면 안 돼. 주식에 무슨 정답이 있는 건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 재무제표, 저퍼, 5 이상은 사면 안 돼. 그런 공식이 어딨냐고요. 공식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나 주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테마는 안 돼. 테마주 매매를 하면 그게 도박이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고요. 공식대로 하는 그런 고지식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투자와 매매를 정확히 구분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그러면 테마주 매매가 얼마나 좋은 투자 수단인지 매매 수단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에 탁월한 거죠. 내가 10종목을 사. 근데 제약바이오 하나, 자율주행 하나, 방위산업 하나, 태양광 하나, 반도체 하나. 제가 말한 게 업종 또는 테마인 거예요. 그럼 업종이나 테마를 5개, 10개로 쫙 분산하는 것과 테마주 매매 안 돼. 그냥 회사 5짜리만 사면 돼. 그냥 알고 봤더니 그 종목들이 모두 다 반도체 소부장 또는 모두 다 음식료 또는 모두 다 제약바이오. 그러면서 나는 투자를 하고 있대.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모르고. 이 방송 보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개소리 하네. 그럼 다음부터 안 보면 되잖아. 듣기 싫으면. 반면에 내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반성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내가 계획을 잡고 계획을 실행을 하고 실행력을 가져야 돼요. 실행을 못하는 사람은 안 돼. 내가 계획을 잘 짜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실행한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하고 이거를 경영학 언론에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때. 플랜 투 C라고. 플랜, 계획을 짜고, 투 실행하고, C, 다시 피드백하고. 저는 주식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 과정을 늘 거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충고드립니다.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짜보세요. 내가 지금 1억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플랜을 짰어? 그 다음엔 지키세요. 계획 짠 대로 지키세요. 그 다음은 계획 짠 대로 지킨 거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과평가를 하고 잘 됐으면 뭐가 잘 됐는지 계속 킵고잉 하면 되고 만약에 안 됐으면 뭐가 안 됐는지 피드백을 거쳐서 고쳐 나가시면 돼요. 이런 말이 오늘 이 종목 진짜 좋아 보입니다. 하세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인상을 쓰고 말한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약간 화난 척 했던 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좋았다면 웃으면서 좋게 말했을 텐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거래대금 상위까지 받고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은 오늘 오전에 아가방 컴퍼니 상하면서 그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사실은 동반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모토를 갖고 우리 아이들 지원, 양육 지원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양육 관련, 육아 관련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좀 윗꼬리 달고 빠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메디앙스나 제로세븐 이런 종목들이 껴있는 거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역시 방위산업 종목이죠. 그래서 방위산업의 대형주에는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캔코아도 있고, 세트레가이도 있고, 제노코도 있고, 인텔리전테크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이 나이에 사실 저는 저희 집 비밀번호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이 나이에 지금 두두두두두 방위산업 업종을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평생 돈 벌었으니까. 우주항공에 얘네가 있어. 게임주에 얘네가 있어. 자율주행에 얘네가 있어. 그런 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짝짓기 매매법으로 평생 돈 벌었으니까.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야.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야. 3위는 SK하이닉스야. 4위는 뭐야. 좀 외우고 있어요, 저는. 왜? 시가총액 비교법에서 돈 벌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꽤 올랐고, 그리고 캐리소프트도 아까 말했던 유아용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캐릭터 회사니까. 세비캠 아까 설명드렸죠? 세비캠은 뭐다? 뭐야? 배터리. 집중해서 듣고 있어. 자, 오비곤은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알고 있어야 되고, ISC는 굉장히 실적 좋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유아용품 관련주 빼고는 얘네가 진짜 강했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없고 주도 테마가 없는, 지수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직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라는 시그널은 100%는 아니에요. 100%가 뭐 한 50%는 아직 안 됐어. 근데 만약에 정말 바닥을 7월 4일에 찍었다면, 그리고 이제 한 달, 2달 지나간다면 명확한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명확한 주도 산업이 나와서 빵빵 장을 끌어올리면 막 너도 나도 따라가는데, 지금은 주도 테마, 주도 산업, 주도주가 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현 씨가 노래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12분 간단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0.5%, 코스닥 마이너스 0.4%로 양시장 모두 하락 중이지만 아래꼴이 단 양선이라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함을 확인시켜주는 날이네요.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동반역세 보내면서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악재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계속 언급드리는 하나그룹주는 방산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태양광 대장 하나솔루션까지 오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의 리노공업, 엔터의 JYP 등이 3%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성장성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죠.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아가방 컴퍼니의 상한가를 비롯해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캐리소프트, 깨끗한 나라, 토박스 코리아 등 양육 관련 재료 나오면서 관련주 강한 동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기원합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